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Discover America, 미국의 발견의 강의이고요. 그러나 일부는 또 약간의 영어 공부까지 경험하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미국의 1962년에 레이첼 칼슨이라고 하는 해양 생물학자, 일종의 환경 작가를 겸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 Silent Spring 1962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그런 음, 사회문화적, 정치적 또는 환경적인 그러한 의미를 어, 돌이켜보는 그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책 제목 자체가 Silent Spring이에요. 이 봄이 왔는데 왜 이 봄이 조용할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라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그러한 책 제목인데요. 무엇이 왜 침묵을 하고 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 이 책의 그러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거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작품이죠. 네.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네, 이 강의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영어를 잠깐 공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The way라는 표현 뒤에 어떤 문장 하나가 베이비 문장이 뒤따라올 때, 문장의 구조를 가진 그러한 표현이 더 큰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 즉 그 안에 작은 엄마 캥거루의 파우치, 그 배 안에 새끼 캥거루가 들어가는 모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 문장이 들어가서 즉 주어와 그 주어를 설명하는 술부의 구조를 가지고 더 큰 문장의 일부가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제 결이 되는 것이죠. 요거에 관한 완전한 그런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오늘 강의는 그 하나의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하는 데서 이 어학적인 부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견,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왜 무엇이 침묵하고 그 이후와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영어 문장과 그거에 대한 간단한 해설, 그리고 사실 이 책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는 요 거의 반 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희 근래의 그 작품인 New Romantic English 1, 2, 3권인데요. 그 중에 2권에 173페이지에 그 페이지의 그 캡처 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맨 위에 있죠? Rachel Carson revolutionized the way people saw their natural environment.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자연 환경을 보고, 그리고 Mother Earth, 지구 어머니, 우리 환경의 그 지구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의인화해서 지구를, 지구의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뜨면서 만들어진 그런 표현이죠. 네. M과 E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여기에서처럼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과 Mother Earth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방식을, 그 길을, 그런 방식을 revolutionize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revolution 혁명이죠. 끝에 ise가 붙어서 뭐뭐화하다, 뭐뭐 되게 만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revolutionize가 근본적으로 변혁을 일으켜놨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way 다음에 이렇게 that이나 in which가 사용될 수 있고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은 그냥 거의 표준화적인 평범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that이나 in which가 사용되면 그 표현은 상당히 문어체적이고 격식을 갖춘 그런 표현이 되고요. 지금 형태로는 흔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글로 또 말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표준적인 그런 경우고 이 the way를 how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the way how라고는 그렇게 연달아서 사용하는 그런 어법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 표현의 어법이에요.
the way, how는 함께 못 쓰인다.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또는 격식을 갖추면 the way in which, 또는 the way that이라고 쓸 수 있다. 레이저 칼슨 보시면은 1907년에서 1964년까지 살았던 이 사일런 스프링이 1962년에 나와서 세계 현대 그 환경 운동에 그런 음, 그런 촉발을 한 그런 중대한 출판 사건이었는데요. 여기 세계적인 환경 의식과 운동을 촉발시킨 저서다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그런 사진이고요. 네, 책이 결국 뉴 로맨틱 잉글리시의 2권에 전체 3권인데 2권의 북2의 173페이지에 이 레이첼 칼슨과 이 사일런 스프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반 페이지에 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저희 저서에 대한 그런 커버가 여기 들어있네요. 무엇이 그렇게 자연을 침묵하게 했느냐? 패스티사이즈입니다. 살충제. 업계, 기업들 또는 산업계에서는 더 많은 풍성한 산출을 내고 사람들이 건강이 어떻게 되든 돈을 많이 그 수익성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살충제, 패스티사이드를 무분별 무책임하게 마구 쓴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DDT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가 이 책의 그런 핵심을, 그런 주범을 이루는데요. 무엇이 사라지느냐? 이 살충제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니까 그런 병충해나 이런 것을 잡겠다고. 그러나 이게 한 번 뿌리면은 거의 한 세대, 인간의 3세대 한 30년 이상을 그 해독을 할 수 없는, 제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소일, 토양이나 지구 표면에 그 데미지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덩달아 죽고 야생 동물들, 와일드라이프 이것들이 죽고 더 나아가서는 life itself as a whole,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 전체가 전체적으로 생명 현상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개구리가 뛰어오르면서 우는 소리들 아니면 그런 새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들리지 않아서 그렇게 침묵하는 그런 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코시스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생태계는 자연적인 그런 순수한 자연은 자연의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식물, 토목, 동물, 곤충, 인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balanced nature, 균형을 가진 자연 또는 nature's balance라는 개념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서 Mother Earth, 지구 자체가 그런 파괴가 되는 위기의 그런 문턱 앞에 지금 인류는 와 있다라고 그러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그 업계 이 DDT 살충제를 만드는 그러한 농업 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업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많이 정부의 그런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직 정부의 규제라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물론 대공황 때는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 다음으로 서서히 이제 소비자 운동, 노동 운동, 규제 무슨 여러 가지 최저임금제, 근로 환경 저기서 상추 따는 사람, 딸기 따는 어, 농업 노동자들의 즉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1960년대 중후반에서 70년대까지 아주 피크에 오르는데요. 거기에 어떤 시발점과 같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 책도. 그럴 때 그 업계들, 산업계나 더 나아가서는 기업을 하는 기업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미국 사회의 그런 비즈니스 커뮤니티 또는 corporate America라고 부르죠. 그런 기업적인 그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 그쪽에서는 상당한 그 격렬한 그런 규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적으로 너를 죽이고 말 테야라는 어, 그런 거침없는 그런 어, 생명에 대한 위협의 그런 표현들까지 글로 편지로 위협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첼 칼슨의 사일런트 스프링이 미국 사회의 현대 그런 환경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1864년에 요세미티,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공원 아시죠? 굉장한 그런 광대한 그런 실은 영역인데요. 거기를 보호하는 연방의 기금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런 옹호로 1872년에는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이 설립이 됩니다.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존 미어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Father of the National Parks. 세계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John of the Mountains. 마운틴 그거 다 존을 위한, 존에 의한 뭐 이런 식의 존이 그렇게 리드하는 산들이야. 산들의 존이다. 그리고 네브라스카주에서 1872년에 처음으로 주 단위의 첫 식목일이 제정이 되어서 나무 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역시 또 존 미어의 그런 노력, 그런 리더십으로 시에라 클럽이라는 NGO, 정부기관이 아닌 사적인 그런 특수 목적을 위한 그러한 조직이 세계 최초의 그런 환경 운동의 그 커다란 조직이죠. 지금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존 뮤어가 역시 계속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그 서부, 마운틴 웨스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환경이 야생 자연이 그렇게 쭉쭉 뻗어 있고 솟아 있고 그런데 강들이 굽이치고 하는 그런 것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에 그 평생을 다 바친 분이죠. 이 활동, 그 자연 보호 활동에다가. 네, 그 다음에 1920년대에서 한 60년대까지 앤서 애덤스라고 하는 environmental photographer.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환경 운동적인 사진 그런 작가가 미국 사회에서 이분의 작품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것들이 뭐 지기스의 작품들이 남아 있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게 이 사람 그 작품을 보시면 아 이게 그 사람의 작품이구나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실은 여러 개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이첼 컬슨의 이 사일런 스프링이 이제 작품이 62년에 출간이 되면서 곧바로 그 다음에 연방에서 미국에서 클린 에어 액트 공기 오염을 규제하고 극소화하는 줄이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70년에는 그 닉슨 대통령의 그러한 주도로 굉장히 뜻밖이죠. 공화당의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규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입법 활동이나 국제적인 그런 이벤트에서 중국과의 그런 관계를 데이터한트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빙 외교 그런 것들도 하고 연방의 식목일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또 닉슨 대통령이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연방 그런 환경 보호 그런 에이전시 국이죠. 그것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Earth Day 1972년에 미국의 한 상원의원의 그런 노력으로 Earth Day가 만들어집니다. 이 중에 지구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다양한 그러한 어, 행사나 기획을 하면서 지금은 계속 확대돼서 전 세계적으로 190개가 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2년에 클린 워터 액트,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 그리고 73년에 Endangered Species Act,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러한 종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이런 다 62년에 사일런트 스프링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그 책의 그런 환경에 대한 그리고 공공 건강과 환경의 그런 관련성 과 관련해서 이런 입법들이 인제 많은 탄력을 받은 것이죠. 글로벌하게는 인제 미국에서 그런 활발한 환경에 대한 논의와 입법이 있은 후에 72년에 유엔에서 그런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인간 주변의 그런 환경에 관한 그런 논의 협의회가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있었고요. 87년에 몬트리올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열렸고 협정이 맺어진 거죠. 92년에 다시 UN Earth Summit, 그 다음에 97년에 일본의 기어로 프로토콜이 상당히 중요한 어, 그런 의정 협정이었습니다. 2015년에 Paris Agreement, 그 파리 협정, 기후 변화에 대한, 그리고 21년에 Glasgow Climate Summit, 이러한 글로벌한 그런 이벤트들이 쭉 이루어진 그런 것이죠. 자, 이 사일런트 스프링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퍼블릭에, 일반 대중,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 생각하면서 이 나온 개념이 또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서서히 들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도 그러한 표현을 오래전부터 미국 사회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개념, 지구촌 전체의 시민이다. 특정 국가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글로벌, 그 월드 시티즌스 또는 월드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 우리가 하나의 지구의 또 단위의 형제 자매 의식을 갖지 않으면 환경 보호를 절대 할 수 없거나 대단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왜냐하면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인 그런 위치나 전략적인 산업의 그런 구조나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챙기다 보면 서로 그런 다른 의견이 나오고 지구가 더 보호받기 위한 그런 적절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1962년 이후로 50년 지나서 2012년인데요. 그 책 사일런트 스프링이 나온 50년 기념 에디션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표제에 뭐라고 썼냐면 The classic that launched,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새로 만든 배를 물에다가 띄우면 진수한다 그러나요? 네, 그럴 때 런치라고 그러죠. 어떤 새로운 물건이, 휴대전화가 또 출시가 되면 또 런치한다 그러고, 런치도 뭐를 런치했냐면은 The Environmental, 여기 Mov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운동을 그렇게 발사시킨, 촉발시킨 클래식한 그런 리터처,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리터처가 꼭 시나 소설 얘기하는 그 문학만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기록이든지 문헌, 그런 것들도, 이것도 지금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설득력과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어, 스타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launched the environmental movement, 아주 핵심적인 거를 그렇게 포착하는, 캡처하는 그런 캡션이라고 그럴까요? 그 표제어 같은 표현이고요. 여기는 그 2012년에 The Gazette, 그 신문에 뭐 비중 있는 그 신문이죠. 여기서 environment, 그 환경 그 섹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헤드라인이 바로 레이첼 칼슨을 뭐라고 부르냐면 prophetic voice, 예언자적인 목소리라고 50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의 대중 공공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고, 국가들의 움직임, 전 세계가, 물론 유엔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 250국가가 다 한 목소리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거의 글로벌 스케일의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그러한 움직임들이나 협력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레이첼 칼슨의 그러한 패럴리스트, 그 촉매적인 그러한 역할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를 그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문, 제 책의 그 한 페이지인데요. Rachel Carson revolutionized the way, 어떠한 길 방식을 갖다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꿔놨느냐? People saw their natural environment.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자연 환경을 보고, 그리고 and Mother Earth, 어머니 지구를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the way that 또는 in which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어체적 격식어의 표현이 되고 그것이 생략된 이 지금 예문처럼 the way만 나오면 일반적인 표준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the way 대신에 how를 쓰고 수가 있고 그러나 the way how 이렇게 세 낱말이 연달아서는 쓰이지 못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레이첼 컬슨에 대한 아주 그 대표적인 간단한 그 소개 표현이 있죠.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네, 레이첼 컬슨과 사일런 스프링 새들이 울지 않고 지저귀지 않고 개구리가 봄에 깨어서 울지 않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거의 그 정지된 상태로 가는 그런 Mother Earth를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인류의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심각한 위기가 바로 지금 다가와 있다라는 지구가 거의 지금 몇 세대가 지나도 그 복구하기 힘들 정도의 DDT나 살충제에 의해서 소일은 다 황폐 망가져 있다라는 그러한 팩, 굉장히 때로는 역사적인 어떤 커다란 전환점이 작은 그러한 음, 겉보기에는 작고 짧고 한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것에 한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좋은 강의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